한덕수마저입니다. 한덕수 이 대행 얘기가 나왔어요. 기사 볼까요? 한덕수 차출론까지 국민의힘 있는 카드 다 꺼낸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이제 정말 대선 국면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있는 카드 다 꺼내다 이제 한덕수 대행 차출론, 한덕수 카드도 꺼내는 것 같다라는 거죠.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저는 일단 너무나도 저 자신도 상실감이 너무 큽니다. 여러 의견을 듣고 안철수 의원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어제.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 제가 우리 당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에 한 분이 안철수 의원입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분이 들어간 좋고 바깥에 있는 분을 영입하는 것도 좋고 뭐 지금 한덕수 총리를 모시자 이런 의견도 있고. 네. 바깥에 있는 분을 모셔와도 좋고, 뭐 한덕수 총리 이런 분 오시는 것도 좋고, 뭐 약간 이렇게 오늘 좀 여운을 좀 남겼어요. 이 여운을 남겼다니 어쨌거나 이 안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최건 변호사님, 예. 한덕수 카드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민주당은 사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될 걸 거의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컨벤션 효과를 사실 불러일으키고자 여러분들의 조금 이렇게 등판을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뭐 국무총리를 2번 역임하셨고 또 주미대사죠 역임하시고 경제부총리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정권에서의 뭐 통상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도 같습니다.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도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관건은 한 대행의 마음이 좀 중요할 수 있는데 아까 기사 다시 가보죠. 한 대행의 마음은 그럼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일단 여기 좀 볼까요. 한은 정치할 생각 없다는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이게 아유 생각 없어요 하는데 옆에서 하셔야죠 하면 또 진행이 되는 게 또 선거고 출마더라라는 거죠. 지금까지 정치권을 봐왔을 때. 그렇다면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조현선 변호사님. 한덕수 카드가 나온다면 이건 민주당한테 무서운 카드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느 후보가 나오든지 크게 지장이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어요. 총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역할도 분명히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번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거기에 대한 각종 뭐 수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진척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대통령 후보로 선출돼서 나온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펼쳐질 조기 대선은 내란 행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런 평가, 네.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오히려 더 공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한 총리에 대한 후보 선출 과정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이 한덕수 대행이 이번 이 12.3 계엄 선언 상황에서 과연 역할을 전혀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거냐. 여기서 사실 뭐 명확하게 딱 떨어지게 나온 건 없지 않느냐. 물론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이 되긴 했지만 명확하게 딱 떨어진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봐야 된다. 오히려 내면 이 카드 독이 돼서 부메랑으로 돌아갈 걸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있는 카드 다 꺼낸다. 한덕수 차출론까지, 한덕수 카드까지 꺼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국민의힘에 카드가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다음 기사 볼까요? 국힘 13명에서 15명 출마설 절대 강조 없어 후보가 난립하고 있다. 카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무려 13명, 15명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누가 있나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국무위원으로는 김문수 장관 있고요. 현역 의원으로는 안철수 의원이 있죠. 오늘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광화문에서. 그리고 지자체장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일단 홍준표 시장 오늘 14일에 선언할 예정이다라는 거고 오세훈 시장 뭐 이번 주 뭐 늦어도 다음 주 안에 이번 주에 아마 나올 얘기가 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유종복 시장, 인천시장 내일 출마 선언할 예정입니다. 김태훈 충남지사 얘기도 있고요. 이철우 경북지사도 내일 나 출마할 겁니다라고 선언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럼 지자체장만 있느냐? 아니죠. 원외에도 있습니다. 특히 원외에서도 이른바 찬탄파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서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이 있다. 그리고 찬탄 아닌 원외 중에서는 또 이정현 전 대표 어제 이미 가장 먼저 나 출마할 겁니다라고 살짝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얘기도 있고요. 원희룡 전 장관도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솔솔 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일단 여기서만 벌써 12명입니다. 근데 여기 올라오지 않은 사람 중에도 나도 있는데 아직 얘기 안 했는데 한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나 많냐라는 거 보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의힘 조계 대선은 이재명 민주당 심판선거 벌떼 타선으로 맞선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이 전략적으로 벌떼 전략으로 지금 밀고 나가는 거다라는 건데 최건 변호사님. 예. 벌떼 전략 맞습니까? 실제로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그 많은 분들이 나오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 관심이 많이 그러니까 쏠리게 되고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쟁이 매우 치열하면 사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사실 예전에 2002년 민주당 경선이라던가 2007년 한나라당 경선 같은 네. 경우에도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당에서 그 배출한 후보가 당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사실 60일이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시는 거명되시는 분들이 다들 뭐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민심이 어떻게 쏠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고려된 게 아닌가 봅니다. 근데 약간 첨언하자면 사실 네. 그 다들 훌륭하신 분이지만 아마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도 같습니다. 몇몇 분들은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뭐 체급 키우기 차원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차기 당권을 노리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어찌 됐든 간에 다들 뭐 거명되신 분들이 다들 정치를 오래 하셨고 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네. 뭐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선택지가 많으면 많은 국민들의 좀 이 관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이 경선 흥행에도 좀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사실 이렇게 많은 게 벌떼 전략이라고 어떤 당 차원의 좀 전략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일부는 꼭 정말 대선 경선이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나 아니면 뭐 곧 있을 이 당권에 대비해서 나온 사람도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아까 살짝 얘기 중에 나왔습니다. 조현산 변호사님. 민주당은 어대명이라는 얘기가 지금 있죠. 어차피 대통령 경선 후보는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이다. 어대명이다. 그래서 이 민주당에서는 사실 이재명 그 외 등등등 약간 이런 상황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데 국민의힘은 또 상당히 또 굉장히 많거든요. 민주당한테 좀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굉장히 많죠. 네. 다양한 후보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후보군들은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글쎄요, 저는 뭐 각각의 흠을 잡을 만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 사실 명태균 리스크에 연루된 분들도 남아 있죠. 조만간 수사가 개시되고 소환 조사에 응해야 될 분도 나올 겁니다. 그런 분들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리고 지난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 때 그것을 옹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서서 거친 언사를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과거의 망언을 통해서 국민의힘으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분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문제라든가 이런 흠을 지적할 만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지금 여러 명이 나와서 경선을 치른다고 한들 저는 이것이 오히려 호재가 될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분명히 들고요. 민주당은 물론 이재명 대표가 독주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긴 하지만 지금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분들, 예를 들면 뭐 지금 김두관 전 의원이라든가 김경수 전 지사라든가 김동연 경기도지사라든가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라든가 이런 분들 물론 숫자적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네. 숫자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경력과 인품과 여러 가지 능력을 봤을 때는 국민의힘 후보에 비해서 전혀 뒤처지지 않은 분들이거든요. 저는 이런 그 경선 구도를 통해서 오히려 민주당의 그런 대선 후보들이 정책과 비전을 통해서 오히려 더 돋보일 가능성도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조근조근 말씀을 하셨지만 얘기는 양만 많으면 뭐해? 속간해질 건데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뭐 명태균 리스크도 있고 뭐 뭣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하면 뭐 남는 사람 별로 없는데 우리는 수는 적지만 알차거든.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신 걸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은 상당히 좀 벌떼처럼 사실상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될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보고 벌떼처럼 다 거기로만 좀 몰리는 벌떼 전략을 좀 쓰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국민의힘 이 후보들이 벌떼처럼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의힘 4주 내에 대선 후보 선출해야 된다라는 거죠. 대선 후보, 그러니까 경선을 치러서 후보를 뽑아야 됩니다. 주자들 발걸음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걸 좀 보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가 열리죠.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이 6월 3일에 이 대선을 치르겠다라는 이 결정을 아마 할 겁니다. 할 거라고 다 알려져 있는 상태죠. 그럼 6월 3일에 대선을 치른다고 하면 역순으로 따져야죠. 역순으로 따져서 봤을 때 29, 30일 아마 사전투표가 있을 거고요. 그보다 전에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가 될 거다. 그러면 후보 등록은 10일, 11일이구나 라는 거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후보 등록 10일, 11일 날 한다고 하면 그 전에 요 기간 안에 사실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확정을 해야 그래야 저때 등록을 하고 공식 선거운동으로 가서 6월 3일에 대선을 치르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 시간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많은데 시간은 없고 그러니 빨리빨리 나와서 얼굴 알리고 목소리 얘기하고 내 생각이 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다음 기사 볼까요?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파면 책임, 국힘 이 대선 후보 내지 말라라는 거죠. 직접 들어보고 올까요? 이 파면 선고부터 오늘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책임을 어떻게 다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가이드가 될 만한 내용들을 국민의힘이 좀 제안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탄핵이 되면 당으로서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탄핵되면 그 탄핵당한 당은 차기 대선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분위기를 국민 여론을 그려 몰고 가고 그 당시에 보수 우파진영 언론도 전부 그런 식으로 다 넘어가 버렸는데 어떻게 선거가 되겠습니까? 그 정권은 흠납하는 거지. 당이 없어지는 거지. 한 번 더 그러면 당이 없어지는 거지. 네, 어제 민주당 최고위의 모습입니다. 근데 민주당 최고위에서 실제로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홍준표 시장이 작년 6월에 했었던 얘기를 직접 틀면서 듣는 모습을 지금 봤어요. 근데 최 변호사님, 예. 홍준표 시장이 아니 탄핵당한 당은 후보 내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 상당히 좀 막 약간 깔깔거리며 웃으면서 지금 얘기를 보고 있는데 홍준표 시장은 이때 이 얘기가 왜 나왔던 걸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 뭐 지금 이 보도는 작년 6월로 나와 있으니까요. 네. 뭐 사실 이 비상계엄 뭐 1년 비상계엄으로 이어진 1년의 과정에 대해서는 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말씀을 하신 거고 아마 그 홍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뭔가 과거에도 한번 전례가 있는데 또 탄핵이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게 그 국민의힘 유력 후보로 뽑히는 몇 분 중에 하나가 지금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시지 네. 않습니까? 근데 5월 4일까지 사퇴를 그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안에는 사실 그 후보를 선출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조금 시간이 촉박하게 흘러갈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뭐 과거와 달리 이렇게 좀 뭐 토론을 많이 열띤 토론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좀 각 후보의 장단점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후보들께서는 지금 그래서 뭐 지금 뭐 그 대선 캠프를 차리고 그리고 뭐 이번 주 안에 출마 선언을 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간적 여유도 거의 없습니다. 뭐 그리고 또 물론
이게 사실 민심이라는 게 뭐 언제 변할지 몰라가지고 또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많은 그러니까 이 좀 유력 후보들께서는 지금 아마 여러 가지 자기가 그러니까 뭐 홍 시장도 그러시겠지만 여태까지 하셨던 말들이나 행동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해명하실 건 해명하시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개선할 걸 개선하시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설마 홍 시장이 두 번째 탄핵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겠느냐. 작년 6월이었었는데 뭐 이런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내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좀 어느 정도 해명을 할 부분도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 시간이 촉박하다. 뭐든 좀 빨리빨리 수습할 거 수습하고 선거운동 한번 할 거 하고 뭐 이 상당히 좀 예. 빨리빨리 좀 진행이 속도감 있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말씀 이 국민의힘이 지금 시간이 없는 이유는 경선을 치러야 되는데 후보가 많기 때문에 내 목소리 내고 내 얼굴을 내비칠 상황이 그럴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사실 이미 본선으로 그냥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음 기사 볼까요? 이재명 대선용 싱크탱크 16일 출범입니다. 500여 명이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아직 경선도 안 치렀는데 500여 명이 참여하는 싱크탱크 이제 16일에 출범을 해서 이제 가겠다라는 거죠. 여기 좀 보겠습니다. 캠프 조직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사퇴 후에 발족을 할 예정인데 발족을 하면 이 선대위원장의 윤호중, 총괄본부장의 강훈식, 정책본부장 윤우덕, 김병기 조직본부장, 김영진 정무총괄로 갈 거고 그리고 공약 준비도 차근차근 다 조직이 돼 있다. 정책위원회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당 차원에서 이 공식 정책 조직으로 공약 정리를 하고 민주연구원에서 그리고 집권 플랜 본부가 있고요. 민생경제연석회의에서 그리고 성장과 통합에서 쭉 다 이 조직이 다 이미 짜여져 있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 조현선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는 그냥 경선보다는 본선인 겁니까? 일단 그 민주당 차원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네. 이번 조기 대선은 그 지금 윤석열 전 정부가 망가뜨린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는 그런 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히 이재명 대표만의 싱크탱크라고 보기보다는 향후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정책과 비전을 만드는 그런 싱크탱크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많은 민주당원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민주당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특정 후보에 대한 그런 견제라든가 공격은 없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의 캐치프레이즈도 아마 반 이재명을 아마 내세울 것 같아요.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한다는 심판론을 벌써부터 들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심판론은 지난번 총선에서 참담한 결과를 내보였죠. 이미 그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 새로운 뭐 정책이라든가 그동안 통렬한 국민에 대한 사죄라든가 아니면 뭐 내란 옹호 세력과의 그런 전련이라든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는다든가 그런 모습은 전혀 없이 민주당에 대한 공격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만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얼마나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마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조직이겠느냐. 대한민국을 위한 조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거다라는 어떤 전자에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정말 말씀을 좀 들어보면 본격 대선 국면이 정말 시작이 됐구나. 이제 오늘도 몇 명의 후보들이 좀 너도 나도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죠. 이 빠르게 속도감 있게 흘러가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누가 최종 후보가 될 수 있을지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